카카오맵의 3차원 공간 정보 생성 기술 소개, 발표를 맡게 된 최현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카오맵에서는 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연결된 공간 정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2차원 이미지 도메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를 3차원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연구 개발 중인 공간 구성 프로젝트인 스페셜 커넥션 맵의 3차원 공간 구성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시작하여 이들을 구성하면서 개선해야 했던 문제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3차원 공간 구성에는 다양한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기술과 딥러닝 기술들의 접목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공간 구성의 측면에 있어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앞으로 적용될지 궁금하신 분들께 이번 세션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의 공간 정보를 구성하는 프로젝트인 스페셜 커넥션 맵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페셜 커넥션 맵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촬영해 놓은 로드뷰 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여기서 다양한 장소 정보들, 이를테면 도로의 안내 표시나 표지판, 상호나 텍스트, 차선, 건물과 도로, 인도 등의 시멘틱 정보들을 추출해내고 이를 가공하여 이후 필요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물론 다양한 방식을 통해 2차원 공간상에 매핑되거나 지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로 치환될 수 있으며 이미지 도메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추출되어 이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도 공간상에서 매핑해 왔습니다. 그럼 3차원 공간으로의 확장은 왜 필요한 걸까요? 3차원 공간으로의 확장은 단순하게는 먼저 차원이 늘어남에 따른 정보 표현의 상세화에 장점이 있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는 주로 2차원 평면 공간에 활용되어 왔는데요. 3차원으로의 확장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정보의 깊이를 높여 2차원 평면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도 쉽게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확장은 공간 정보를 더 상세히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2차원 이미지 도메인 기반이 아닌 하나의 3차원으로 매핑된 공간은 우리가 검출한 공간 정보에 대해서도 더욱 정밀하게 표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스페셜 커넥션 맵에서 우리는 이미지 도메인에서 공간 정보를 개별적으로 추출하고 이들의 군집을 매핑하는 방식으로 장소 정보를 구성해 왔는데요. 이때 촬영한 시점 각각에서의 위치와 자세값을 기준으로 공간 정보를 구성하게 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디바이스로부터 몇몇 관성 센서나 자이로 혹은 GPS 정보를 활용하여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도심의 밀집된 건물 지역이나 가려지는 지역, 센서에 영향을 주는 기기 혹은 차량 등이 근처에 있는 경우 우리는 생각처럼 정확한 위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 대체로 수미터의 위치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오차는 결과적으로 이미지 도메인에서 검출하고 매핑시키는 공간 혹은 장소 정보들의 위치 오차를 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3차원으로의 공간 구성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으로 공간을 확장하면서 정제하게 되는 여러 시점의 영상 특징 정보들을 이용하여 촬영했던 지점들에 대한 위치와 자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2차원 평면 공간이 아닌 하나의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죠. 아울러 정보의 질도 기존의 2차원이나 느슨한 매핑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형태로 제공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에 이루어졌었던 공간 장소 정보의 정밀도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맵에서 3차원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공간은 간단하게는 점으로 가장 기본적인 정보 단위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취득은 라이다와 같이 정밀하게 위치를 측정하는 센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라이다 데이터는 왼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정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밀집도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라이다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운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면 지금 저희에게는 안내나 필요한 장소 정보와 관련한 제한적인 관심 영역에 대해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니즈에 적합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운데 보시는 결과와 같이 이미지 영상의 여러 서브셋으로부터 영상 특징들을 조합하여 3차원 공간에 대한 추정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레이저처럼 정밀한 거리값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거나 당장 아주 조밀한 깊이값들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많은 로드뷰 영상들을 통해 일련의 연산을 거쳐 라이다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아직은 연산면에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후처리 과정이 있으나 이를 개선한다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조금 더 조밀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주관적인 변환이 가능하여 AR, VR 환경에서의 기능성을 제공하는 데에도 더 친화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페셜 커넥션 맵에서의 3차원 공간 구성은 전통적인 비전 방식 중 한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Structure from Motion 혹은 포토그래메트리라고 부르는 이 공간 구성 방식은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히 로드뷰 영상을 활용하는데요. 로드뷰 영상은 보시는 것 같이 360도 전방위를 표현할 수 있는 구 형태의 영상을 사각형의 좌표계에 표현한 것입니다. 스피어 이미지 혹은 에큐렉탱귤러 이미지라고 부르는 이 영상은 그래서 일반적인 영상과는 조금 다른 왜곡 형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구성 과정은 먼저 영상의 특징점들을 각각 추출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특징점들은 점들로 하나하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특징점들은 영상의 특정 지점의 주변의 영상에 대한 특징을 포함하는 벡터, 일명 디스크립터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디스크립터로 표현될 수 있고 이들은 다른 이미지 시퀀서와의 관계를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추출한 특징점 및 디스크립터는 각 지점에 대한 관계를 잘 나타내는 쌍을 특정지어 이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우리는 임의의 이미지 쌍으로부터 이러한 연관관계를 계산해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응쌍을 연결짓는 과정에서 일부 연속되는 시퀀스를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독립적인 이미지 대 이미지 매칭이 아닌 특징점 추적과 같은 로직을 응용하여 대응쌍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 로직은 특히 수행시간 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후 처리를 통해 영상들 간의 기하학적 변환을 잘 추정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스페셜 커넥션 맵에서 검출된 여러 지형 지물에 대한 마스크들도 활용하여 잠재적으로 오검출로 나타날 수 있는 영역들이나 연산을 가중시킬 수 있는 영역들,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미리 제약을 걸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상 정보를 구분짓게 해주는 디스크립터로는 Shift나 ORB 같이 오랫동안 차용되어 왔던 직접 설계된 형태의 기법뿐만 아니라 요즘은 딥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디스크립터들을 추출해내는 방식이 여러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디스크립터들은 그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파인튜닝이나 환경에 맞는 최적의 디스크립터를 고안해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여러 환경 특성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특히 카카오맵과 같은 큰 규모의 지도 플랫폼에서는 스케일이나 회전 변화 등의 디스크립터 특성 외에도 디스크립터가 차지하는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고려를 추가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후 연결되어진 대응쌍들은 영상끼리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후 전반적인 Structure from Motion의 로직을 통해 이 점들을 3차원의 좌표로 환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간을 구성하면서 영상과 영상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는 것은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의 상대적인 위치와 자세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기존의 센서로 받은 자세 데이터가 상대적인 오차를 가지고 있다면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들의 상대적인 위치와 자세를 보정하면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성함으로써 위치적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미지 도메인에서 검출했던 공간 정보들을 더 정밀하게 매핑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과정들을 거쳐 구성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로부터 검출된 각종 지물 및 오브젝트들, 인도나 여러 종물 혹은 비종물에 대한 구분을 이미지 도메인만으로 처리해 왔다면 이들을 이제 3차원 공간에 매핑하여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에는 각종 컬러 정보나 3차원 정보뿐만 아니라 지형 지물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정보 혹은 이미지에서 추출했었던 특징에 대한 디스크립터들의 조합 등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들을 활용하여 이후 여러 후처리나 어플리케이션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맵에서 구성된 3차원 공간을 추가적으로 보정하는 방식과
개선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우리는 이미지로부터 3차원 공간을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전국의 모든 공간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의 크기나 연산의 문제로 공간을 나누어서 부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공간 데이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상대적인 좌표계를 가지게 됩니다. 상대적인 좌표계라는 것은 공간 자체의 개별 좌표계를 가진다는 얘기로, 그대로 표현했을 경우 공간의 부분은 그 자체로는 정확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지도상에서의 위치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공간은 실제 공간에 잘 맞춰진 정합된 공간이죠. 따라서 실제 공간으로의 보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례를 든 것으로 공간 구성 후의 트랜슬레이션이 실제 지도의 형상 위치에 맞게 표현되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공간을 구성하면서 상대적인 공간은 잘 맞춰지지만 참조하는 센서 데이터의 오차 등이 실제 위치와의 오차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도상에서의 명확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간을 절대 기준으로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포토그래메트리에서는 정밀한 매핑을 위해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일명 GCP라고 불리는 마커를 사용하여 이 매핑 과정을 직접적으로 돕기도 합니다. 특히 UAV와 같은 촬영 디바이스들은 주로 탑다운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마커를 직접 실제 공간에 위치시켜 촬영하고 해당 위치의 공간 좌표 정보를 정밀 측정 장비로 측정하여 둠으로써 직접적으로 실제 세계의 상대적 좌표계의 공간을 매핑시킵니다. 이러한 방식은 분명 매뉴얼하게 정밀한 매핑을 가능하게 하지만 비용적인 면이나 방법 면에서의 수동성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를 다루는 맵 플랫폼 시스템과는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로드뷰 영상을 기반으로 항공 영상을 함께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를 적용하는 방식은 수동적이지 않고 자동적이기를 바랬습니다. 여러 대안 중 한 가지 방식은 항공 영상에서의 도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왼편에서 보시는 로드뷰는 주로 도로의 영상들을 커버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안내 마크는 상당히 유용한 간접적 마커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항공 영상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 중 하나는 이미 글로벌 위치가 잡혀져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활용도에 따라 보정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영상은 로드뷰 촬영으로 이루어진 왜곡된 영상들에서 검출된 도로 안내 마크들 주변의 영상들을 일련의 투사를 통해 항공에서 내려다보듯이 변환해 놓은 모습입니다. 로드뷰 영상 자체에서의 마커는 항공 영상과 스케일이나 뷰포인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한 도메인으로 옮기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들은 이후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이미지 도메인 상에서의 매칭 과정을 거쳐 해당 공간이 어떤 식으로의 보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도로 마크 뷰는 항공 영상의 대응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오프셋은 검출된 각각의 도로 마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변환을 거쳐 공간이 보정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구성하면서 이미 상대 좌표계에서의 각각의 촬영 위치는 정밀하게 맞춰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공간 전체를 실제 공간으로 보정을 해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항공 영상을 활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바로 촬영 시점의 차이에 따른 문제입니다. 각 영상들의 촬영 시점에 따라 특정 시기의 항공 도로 형상은 로드뷰의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로드뷰가 도로 위에서 촬영한 영상들이지만 포장도로만 촬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장도로면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정이 되지 않은 공간들은 따로 보정된 공간으로 간접적인 보정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공간 구성된 영역과 다른 영역 간의 관계를 이미지 도메인에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대응상들을 활용하여 우리는 공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고 이들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황색의 보정되지 않았던 공간이 앞서 보여드렸던 대응상들을 활용하여 회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보정되어 있는 공간으로의 자세 추정 과정을 거쳐 녹색의 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우리는 최대한 공간들을 실제 세계로 매핑시키는 과정을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 구성 로직은 아직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게는 특징점 자체의 개선으로부터 보정이나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선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보정과 관련한 몇 가지 개선 방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성된 공간은 물론 도로 마크 등의 활용 가능한 객체를 이용해 보정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가 있는 상황이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일반화되거나 최적화된 방식 혹은 더 많은 관측 데이터들을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개선 방향 중 하나는 특정 구역의 촬영이 여러 회차를 가질 수 있는 점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동일 구역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번 촬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한 회차에서 얻어진 구획의 트랙 하나하나는 각기 다른 에러 편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왼편의 노란색 점선으로 표현되는 겹치는 여러 트랙들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제약을 통해 최적의 트랙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규모가 커서 데이터 표본이 충분히 많을 때 표본 오차를 줄이는 쪽으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리던던시를 늘리는 것인데요. 이 말은 보정에 활용할 로직의 종류를 늘리거나 파라미터의 도메인을 늘려 활용할 수 있는 관측 정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항공 영상과 로드뷰를 활용한 보정 방식을 소개해드렸지만 항공 영상과 구성된 공간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풀어내어 보정을 더욱 강건하게 개선하거나 또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로 데이터나 가공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기존의 보정이 간접적으로 관심 영역을 잡았다면 항공 영상에서의 검출을 통해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을 통해 도로 마크에 제한되지 않고 공간을 보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습 기반 방식을 통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해 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로부터 기존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공간 변환을 시도하거나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끼리의 일반화된 정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지만 앞으로 충분히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안을 고안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간 구성을 통해 이뤄진 데이터를 어떻게 보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과 잠재적인 대안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들의 활용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세하게 제공되는 공간, 장소 정보들은 여러 어플리케이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유용한 부분 중 하나는 사용자의 입력 영상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한 위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추정하게 하여 일반적인 내비게이션보다 더욱 정밀한 형태의 내비게이션을 가능케 합니다. 아울러 위치 기반의 AR 어플리케이션에도 공간 데이터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R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실제와 가상 위치와의 심리스한 매핑이 사용자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성된 공간은 컨텐츠가 초기에 정확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추상적인 쉐입을 제공하여 실제처럼 형상에 가려지는 효과 등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원 공간 데이터 자체를 2차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나 표지판, 매장이나 장소의 위치 정보나 형상 정보는 이제 3차원의 형태로 자동화를 통해 정제되어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의 정보들로 변환되거나 분석되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커넥션 맵의 3차원 공간으로의 확장에 대해 설명드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성과 활용도 등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세션을 통해 이미지로부터 3차원 공간을 구성한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또 개선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지 살펴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차원 공간으로의 확장은 현재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가 활용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여 카카오맵의 활용성을 한 차원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